심장에서 신체 근육과 장기로 뻗어가는 혈관 동맥. 이 동맥벽이 굳으면서 탄력성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놀러 가는 나는 놀러도 못 갔고 다리가 아프니까 100m, 150m 이상을 걸으면 그때부터 장단지에 통증이 와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었어요. 혈관벽에 기름이 끼면서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다리로 통하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면 조직이 괴사해 절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로 가는 동맥혈관은 다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상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수도 같은 동맥혈관이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동맥벽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쪽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관에 협착이 생기고 더 진행하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 간헐적 파행, 휴식기에도 발 통증, 그리고 발의 궤양이나 괴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해 버렸다면 혈관벽을 넓히는 시술과 수술을 피할 수 없는데요. 최근 두 치료의 장점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치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리고 저린 다리, 당신의 혈관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혈관 건강의 맥을 짚어 다시 일상의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혈관외과 전문의 변승재 원장.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와 허벅지가 저리고 아프다는 이병도 씨. 처음엔 다리 통증의 원인을 허리로 생각했는데요. 수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은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나는 올라가는데 걸으면 많이 걸으면 아프니까 종아리가 아프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팽기에는 그래도 조금 낫는데 진짜 문제는 계단입니다. 하나의 단이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평소엔 최대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만 계단을 피할 수 없을 땐 정말 고역입니다. 다리 종아리가 아파 힘은 빠지니까 올라가는데 바다리 되면 항상 그렇게 걱정스러워. 엘리베이터가 없을까봐 걱정스러워. 조금만 걸으면 오른쪽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가야 하는 상태를 호소하셨습니다. 약 250m 정도 걸으시면 쉬어야 되는 똑같은 거리에 대한 반복적인 걸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간헐적 파행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경련성 통증이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주로 장단지에 나타나고 혹은 엉덩이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인 문두 씨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리에 혈관을 짚어보라고 하는 변승재 원장. 직접 만져보니 양쪽 다리에 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측의 총대퇴동맥이라는 데인데요. 이곳의 맥박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맥을 만져보면은 맥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이쪽은 다 막히신 거죠. 발등동맥이 만져지질 않고요. 후경골동맥도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하고 손의 느낌을 갖고 진단이 거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예요. 어떻게 몇 미리 스텐트를 어떻게 하겠다,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 시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역시 혈관이 막혀 있었는데요. 다리에 피를 보내는 총대퇴동맥이 막혀 있어서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의 맥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석회화라는 것은 동맥경화의 마지막 단계, 혈관이 굳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여기를 전부 다 드러낼 겁니다. 자기 정맥으로 성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다시. 그럼 저 위쪽에는 여기는 스텐트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석회성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CT에서 관찰되면은 우측의 외장골 동맥도 약 70에서 80% 정도 협착이 관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환자의 다리 파행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스텐트를 삽입하고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는 시술과 수술적 치료를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정 거리를 걸으면 멈춰야 하는 파행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치료가 혈관 이식 수술보다 심근경색과 신장 합병증 등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기대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과연 이번엔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어디가 불편하신 거는 같은데 정확히 잡을 수는 없고 그냥 척추 쪽이 안 좋으셔서 아프셔서 그러신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혈관 쪽이 막혀버리니까 일단 우리 이 시술하고 나면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데도 가고 등산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뭐든지 다 해야지. 뭐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움직일 때까지는 다 해야지. 뭐든지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고 꼰치는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슬고 이물질이 생겨 관이 막히는 것처럼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세포 증식으로 죽종이 형성돼 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 혈관의 총 대퇴동맥이 석회화로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돌 석회화에 의해서 이렇게 다 혈관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죽종과 함께 석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부를 막고 있던 죽종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요. 좁아진 동맥은 자기 혈관을 덧대서 넓혀주는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혈류도 개선될 겁니다. 혈관 성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맥을 이용해가지고 혈관을 성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관을 넣어가지고 장골 정맥을 조영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영술도 좁아진 데다 스텐트를 넣을 거고요. 밑에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혈관 조영술은 특수 약물을 투여해 혈관의 구조와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좁아진 부위를 찾아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벽이 다시 좁아지지 않게 고정해줬습니다. 일단은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이 끝났고요. 이 환자는 지금까지 뭐 250m를 잘 못 걸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잃어버리고 아마 등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병도 씨. 그런데 그렇게 높아 보였던 계단을 이렇게나 편하게 걸으시네요. 이제 걷거나 계단 오를 때 있던 다리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많이 좋아졌죠. 억수로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약 수술하신 지 이제 13일째 되셨습니다. 예, 어떠세요? 좋습니다. 훨씬 잘 걸으시나요? 예, 팽기고 뭐 깔끔하게 언제나 잘 걸었대요. 증상이 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약간 많이 걸으시면 다리가 좀 부을 수 있어요. 피가 많이 가니까. 아버님, 요 아까 그 막혀 있던 하얗게 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텐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쫙 뚫려 있는 거죠. 네, 정말 쫙 뚫렸네요. 장골동맥에는 스텐트를 삽입하고 총 대퇴동맥에 혈관 성형술을 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로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졌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초음파에서 3파장을 이뤄야 하는데요. 3파장 잘 보이죠? 우리가 드시는 약이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피멍이 잘 들 수가 있어요. 조금 상처 나면 다른 때는 30초만 눌렀다 싶으면은 지금 한 2분 정도는 누르셔야 지혈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약은 보약입니다. 현재는 약을 드셔야 지금 해놓은 곳이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시면 바로 오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닥터스도 축하를 전합니다. 이병도 씨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꿈꾸는 나만의 텃밭에서 도시농부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정성스럽게 키운 농작물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 취미 삼아 그만 농사 지어갖고 여기 갈라 묶고 그러는 거예요. 도마도, 가지, 고추, 오이, 또 상치, 들깨, 고구마, 도란 뭐 여러 가지예요.
대단하시네요. 치료 전과 비교하면 표정부터 달라지셨죠? 걱정 없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병도 씨의 행복한 노후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날아갈 기분이지. 다리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아픈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이제 이대로 오면은 뭐요 텃밭도 자주 오고 운동도 많이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이기로 씨. 그런데 2년 전부터 종아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알이 배기는 것처럼 뭉치는 증상이 점차 심해져서 취미인 등산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천천히 걸을 때는 괜찮은데 좀 빨리 걸게 되면 다리가 종아리가 아파지는 전형적인 파행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경학적 파행도 있고 이런 혈관적 파행도 있는데요. 이분의 맥박을 무릎 밑에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총대퇴동맥을 봤더니요. 거의 석회화에 의해서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기로님 진료보러 들어가실게요. 자, 아버님은 우측 종아리가 안 좋아가지고 5월 말에 저희한테 오셨고요. 총대퇴동맥이라는 데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왼쪽인데요. 오른쪽인데 하얗게 돌이 있으면서 아예 점만 보이는 게 피가 가는 거거든요. 그 혈관을 배를 갈라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 잘라내고요. 자기 정맥으로 성형을 해주게 되면은 혈관이 건강하고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자가 정맥은 감염에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위를 통해서 우측의 장골동맥 협착 부위를 스텐트를 넣어서 치료를 했고요. 무릎 위쪽에 있는 표제대퇴동맥은 통선으로 혈관 확장을 시켰더니 환자는 지금 굉장히 만족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석회화에 의해 오른쪽 총장골동맥이 90% 이상 좁아져 있었는데요.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확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단파장이던 파형이 2파장으로 호전됐는데요. 전보다 피가 잘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수술한데 별로 안 아프세요? 지금 뭐 현재까지도 괜찮고. 다리 걷는 거 옛날에 한 300m 걸으면 쉬었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100%. 100%? 100% 다행입니다. 예. 이기로 씨는 수술과 시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치료를 받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전과 비교해 호전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이 아주 잘 뛰고요. 안에가 깨끗해졌어요. 그 수술 부위도 좋은데 많이 아프셨나요? 수술한 데가? 그렇게 뭐 심하게 아프지 않았고요. 일어나십시오. 딱 한 달 됐는데요. 환자와는 지금까지 금연을 하고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담배를 안 피기로 하고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친구분들하고 운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등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가려 먹여야 될 음식이 있다면은 포화 지방산으로 만든 것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의 기름이라든가 돼지고기의 기름 같은 것들은 별로 좋지 않죠. 오히려 추천한다면 오리고기에 있는 기름들이 불포화 지방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금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닥터스에도 금연 약속해 주세요. 다리가 아플 때는 마음대로 외출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했는데요. 그런데 이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이기로 씨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한 100m, 150m 이상을 걸으면은 그때부터 장단지에 통증이 와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지금 현재 같으면은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걷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특히 오르막길과 계단을 오르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 정도의 산을 타는 건 문제 없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못하니까 전반적인 건강도 나빠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활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뭐 재발이나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뭐 지금 현재 상으로 뭐 간다 하면 뭐 운동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허리 문제인 줄 알았다는 김영숙 씨. 실제로 허리 디스크 시술도 받았었는데요. 증상은 호전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다리가 괜찮았었고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부터 이제 다리가 이게 직장을 내가 65세쯤 돼서 내가 그만뒀거든요. 다리가 한 100m 정도 걸으면 다리가 통증이 와갖고 그런 게 불편합니다. 오른쪽에 총대퇴동맥이 맥박이 되게 약하시거든요. 여기가 약하면 밑에는 맥박이 다 안 만져지거든요. 여기는 안 만져져요. 이분의 맥박을 짚어봤는데 오른쪽 총대퇴동맥이 맥박이 약했고요. 왼쪽은 맥박이 그래도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초음파를 대봤을 때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초음파 파형이 단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파장이라는 것은 그 위에 혈관이 막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쪽 왼쪽의 총대퇴동맥은 2파장이지만은 약간 약한 2파장이었죠. 그것은 위쪽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파장은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리고 약하게 위로 다시 한 번 가는 3파장이어야 하는데요. 김영숙 씨는 위쪽만 한 번 보이는 단파장입니다. 오른쪽 장골동맥은 막히고 왼쪽 장골동맥은 좁아진 상태인데요. 양쪽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겁니다. 총장골동맥이라고 배에서 나눠지는 데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혈관이 막히셨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데는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이거 동맥경화 때문에. 이거는 시술을 하면은 금방 좋아지는 병이에요.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해서 양쪽에 스텐트를 2개를 넣게 되면은 환자의 다리로 가는 혈류가 호전되기 때문에 다리의 모든 증상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허리 통증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의한 것들은 훨씬 좋아지고 다리 혈류도 좋아지고 다리도 따뜻해질 것이고요. 걷는데 그렇게 주저함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분도 채 못 걸을 정도로 증상은 심각했지만 다행히 시술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병변을 확인합니다. 2개의 풍선을 이용해서 양쪽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스텐트를 넣을 겁니다. 의료용 관을 삽입해 특수기구로 풍선을 부풀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2개의 스텐트를 이용해 총장골동맥 내부를 지지합니다. 이제 혈류도 개선될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총장골동맥이 막혀 있고 좁아져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혈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다리가 정말 행복해질 거고요. 걸음도 잘 걸으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바로 오늘 오후부터 증상이 좋아질 겁니다. 시술 후 닷새가 지났는데요. 힘찬 발걸음의 주인공은 김영숙 씨입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얼굴도 한결 편해 보이죠?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어르신? 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걷는 게 조금 편한가요? 아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여기 아버님 여기 대퇴동맥을 초음파를 봐가지고요. 그 파장이 저번에 단파장이었는데 그 파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치료 전엔 3파장으로 보여야 하는 파장이 단파장만 관찰됐었죠. 혈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파장이 단파장만 나왔었는데요. 1파장, 2파장, 3파장이 다 보이시네요. 지금 혈관이 완전히 뚫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완전히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이 양측의 장골동맥 스텐트 삽입술로 혈류 이상이 개선됐고요. 초음파 검사가 달라진 것처럼 저리고 아픈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수술 없이도 혈관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 늦지 않게 치료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요. 지금 뭐 걸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다리가 약간 붓는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혈류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막혔던 오른쪽 다리가 혈류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되게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5분도 못 걸었는데 10분을 걸어도 통증은 없더라고요. 무조건 고생하고 얘 나섰는데 또 다시 가면 안 되니까,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열심히 운동해갖고 잘 살아야지. 동맥경화 폐색증은 주로 고령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은데요. 장재호 씨도 신부전증 때문에 혈관 치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소 때는 이제 걸어보면 다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래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제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의견서 하나 써드릴 테니까 뭐 동맥경화 쪽으로 좀 가깝습니다 하면서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콩팥이 이제 이렇게 안 좋다고 나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콩팥이 나빠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신장내과를 다닐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잘못 투숙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발이 시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20분을 잘 못 걷는 그런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셨어요. 조영제 때문에 신부전이 악화될까 봐 혈관 CT 촬영도 자기는 안 하고요. 저한테 오셔서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조영제 없이 초음파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콩팥에 지장이 안 가는 상태로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변승재 원장은 고민 끝에 이산화탄소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요오드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버님이 수술한 데가요 다 완전히 넓어졌어요. 싹 넓어져가지고요 혈관이 엄청 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치료를 통해 수술로 양측 대퇴동맥을 치료를 하고요. 총장골 동맥에 막힌 데도 뚫어드리고 표제 대퇴동맥에 막힌 데도 이산화탄소 조영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술과 시술을 한 번에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콩팥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치료하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6개월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다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좋은 편이죠. 다리가 좀 따뜻하신가요? 네. 그래서 걷기도 그리 불편하지 않고 예. 계속 이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다리나 발등이 좀 부은 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부기도 빠졌나요? 부위는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세요? 조금 이만큼 남아있는 건 오늘. 아, 그 정도? 예. 예. 치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신기능 상태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약간의 미세 변동은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이 잘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성 신부전 3기지만 10년 동안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석을 피하고 있는 장재호 씨. 혈관 건강도 변승재 원장과 의논하며 증상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오르막이 몇 번 올라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요. 뭐 우리 같이 이제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길을 찾아주시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좁아지고 막혀버린 혈관 건강. 발이 차고 저리면서 일정 거리를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다리로 가는 동맥 건강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당신의 혈관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다리에 파행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통증, 궤양, 괴사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혈관외과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흡연자이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걸음이나 발에 상처가 발생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다리를 위한 최고의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